신경과 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TV 시즌2의 사회를 맡은 한희경입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전문가의 시각에서 진행을 도와주실 이웅우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원을지대병원 신경과 이웅우입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 홍보이사를 맡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새로운 교수님 두 분을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각자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모바스 기념병원 신경과 김미정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충북대학교 병원 신경과 김아련입니다. 네, 교수님들 요즘 파킨슨TV 나오시는 분들 처음에는 긴장을 많이 하시는데 오늘 두 분은 전혀 긴장을 하지 않습니다. 뭐 끝나는 시간 몇 시인가요? 뭐 이런 거 저한테 물어보셨거든요. 오시자마자. 방송 경험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다른 유튜브 채널에 딱 한 번 출연한 적이 있는데요. 딱 한 번이긴 하지만 조회수가 좀 굉장히 좋고 반응이 좋았던 네네. 그런 경험이 그래서 있긴 저희가 합니다. 섭외를 모셨던 하셨구나. 게, 그렇죠. 네. 네. 그리고 아련 선생님은요? 네, 저는 공중파 라디오에 딱 한 번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또 이렇게 얼굴이 나오는 방송이라 좀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저한테 끝나는 시간을 물어보셨던 이유를 네. 알겠습니다. 뭐 5시에 나가야 되는데 시간 맞춰주실 수 있으시죠? 뭐 이러셨거든요. 네. 오늘 방송 아주 순조롭게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두 분의 교수님들 오늘 각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파킨슨 TV를 통해서 환자분들과 가족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의사가 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저도 바쁜 외래 진료 시간에 환자들한테 길게 설명을 해줄 수 없어서 많이 답답했는데요. 파킨슨 TV가 그런 점에서는 많은 역할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두 교수님을 도와서 저희도 열심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TV 시즌2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웅우 교수님,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얘기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잠에 관한 얘기입니다. 희경 씨 잠 잘 주무시나요? 글쎄요, 어릴 때는 뭐 누가 자다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잘 잤는데 아이를 낳고 난 이후부터는 숙면에 취해 본 적이 언젠가 싶을 정도입니다. 교수님은 어떠세요? 저는 아이 때문에 원래 못 자야지 좋은 아빠일 것 같긴 한데 그러진 않을 것 그러진 같고. 않았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서 수면의 양 또 질이 많이 떨어지면서 잠을 잘 못 잔 경험이 좀 생기더라고요. 근데 파킨슨병 환자들은 수면 관련해서는 저희가 겪는 이런 문제들보다 더 많은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환자들을 힘들게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파킨슨병 환자들은 잠을 너무 자기도 하고 또 잘 못 자기도 하고 또 잠자면서 꿈꾸면서 행동하는 것들이 그대로 나타나는 렘 수면 장애라는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킨슨병 환자들이 겪는 여러 가지 수면 질환에 관련된 것들을 얘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저희가 시즌1 때 3회에서 비운동 증상을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수면 장애에 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여기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눌러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나오니까요. 꼭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김미정 교수님께 먼저 여쭤볼게요. 이 파킨슨병 환자의 수면 장애 어떤 걸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첫 번째 수면 장애는 렘수면 행동 장애입니다. 우선 환자가 느끼는 증상으로는 꿈이 매우 생생하고 꿈의 내용을 바깥으로 표현하는 모습, 예를 들면 소리를 지르거나 말을 하거나 몸짓을 하는 특징이 있어요. 꿈의 내용도 주로 쫓기고 싸우는 내용으로 나타납니다. 잠을 잘 때 여러 단계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렘수면이라고 하는 단계에서는 원래 우리 몸의 근육이 숨 쉬는 근육이랑 안구 운동 근육만 빼고는 움직이지 않아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렘수면 행동 장애가 있으면 조절이 잘 안 돼서 근육이 움직이니까 꿈의 내용이 바깥으로 드러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김아련 교수님, 제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그런데요. 모든 파킨슨병 환자가 렘 수면 행동 장애가 나타납니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킨슨병으로 진단받고 치료받는 중에도 이 렘수면 행동 장애가 심한 날도 있고 덜한 날도 있고 굴곡이 있습니다.
또 보통 병력에서 의심되면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서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병원에서 검사받는 그날만 하필이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파킨슨병 환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잠꼬대 심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런데 왜 렘수면 행동장애를 파킨슨병과 연관지어서 이렇게 중요하게 살펴보는 걸까요? 렘수면 행동장애가 주목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알파시뉴클레인 병이라고 불리는 파킨슨병, 다계통 위축증, 그리고 루이 소체 치매 이런 병들의 전구 증상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네, 전구라면 파킨슨병이 오기 전에 먼저 생긴다는 뜻이잖아요. 오늘의 심한 잠꼬대가 내일의 파킨슨병을 말해주는 그런 걸 수도 있다는 뜻인 것 같은데 왠지 좀 무섭습니다. 네, 맞습니다. 렘수면 행동장애가 있는 환자들을 10년 이상 추적 관찰하면 많게는 80%에서 파킨슨병이나 루이소체 치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물론 연구에 따라서 이 퍼센트의 비율은 조금씩 다르지만요. 네, 그렇다면 유난히 잠꼬대가 심한 사람은 앞으로 높은 확률로 파킨슨병에 걸릴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도 되는 걸까요? 잠꼬대하는 친구들도 많거든요. 이 부분이 좀 걱정되기도 해서요. 렘수면 행동장애가 의심된다고 해서 다 파킨슨병 검사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잠꼬대하는 모습이 렘수면 행동장애가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기면병이나 뇌의 다른 구조적인 문제 또는 수면 무호흡증의 증상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렘수면 행동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가능성들을 살펴보고 하나하나씩 배제하는 게 필요합니다. 또 일부 우울증 약물 중에서는 이 렘수면 행동장애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약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 다른 질환 때문인 건 아닌지 살펴보고 또 그 후에 어떤 다른 이유가 없는 환자에서 잠꼬대를 계속 심하게 하고 수면 다원 검사에서도 이 렘수면 행동장애가 진단이 된다면 그때는 관심을 가져야 할 수 있죠. 결론은 모든 잠꼬대가 렘수면 행동장애는 아니라는 것이죠. 잠꼬대가 렘수면 행동장애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부분에서 일단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요, 왜 파킨슨병의 전구 증상으로 렘수면 행동장애를 중요하게 보는 걸까요? 그 이유는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파킨슨병이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아주 서서히 신경계 안에서 병리가 발생을 하고 운동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이게 겉으로 발현이 되는 건데요. 환자분들은 그런 눈에 띄는 증상을 느끼고 나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근데 이런 증상이 겉으로 드러나기까지 걸리는 세월이 10년가량 된다고 봅니다. 그 과정에서 운동 증상을 나타내는 뇌 부위보다 렘수면 행동 장애를 유발하는 것과 관련된 뇌 줄기 부분에 더 먼저 병리적인 변화가 온다고 해요. 물론 최근에는 모든 환자들이 이 순서를 꼭 따르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렘수면 행동 장애가 파킨슨병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증상을 중요하게 살펴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오늘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긴 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김미정 교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렘수면 행동 장애가 나타나고 이제 운동 증상이 나타나니까 거꾸로 돌려보면 이제 운동 증상 전에 렘수면 행동 장애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근데 환자들이 많이 불편해하는 증상은 운동 증상이 나타날 때니까요. 이 렘수면 행동 장애를 우리가 잘 발견을 하고 여기서 위로 진행하지 않는 어떤 방법을 알고 있다면 사실은 그거는 어떤 병을 멈출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어서 사실 렘수면 행동 장애가 환자나 의사 입장에서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정리해 보자면 잠꼬대만으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렘수면 행동 장애 의심 증상이 다른 이유는 없는데 반복적으로 된다면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용우 교수님. 그런데 이 부분에서도 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맨날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걱정돼요. 네. 근데 제 답변 아시죠? 약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는 우리 김미정 교수님께 여쭤보죠. 어떤가요? 네, 렘수면 행동장애 관련 약으로는 멜라토닌, 클로나제팜 이 두 가지 약물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처방을 해보면 약이 사실 잘 듣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오히려 주의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클로나제팜 같은 경우에는 수면을 유지도 잘 시켜주고 렘수면 행동장애를 완화시켜줄 수도 있지만 고령의 환자에게 쓰는 경우
이제 넘어질 위험을 높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굳이 약을 쓰지 않고 간단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기도 합니다. 사실 환자는 자기가 잠꼬대를 해도 잘 모르고 주무시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네, 이런 분들은 심한 경우에는 침대에서 떨어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주무시는 공간에는 낮은 침대를 사용하시거나 매트리스만 사용하는 게 좋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침대 근처에는 다칠 수 있는 물건은 치워두도록 지도를 합니다. 액자나 무거운 물건들 같은 게 해당되죠. 또 배우자분은 환자 옆에서 같이 자다가 환자에게 두들겨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미리 설명을 드리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수면 장애도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이웅 교수님,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또 다른 수면 장애로는 하지 불안 증후군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 불안 증후군. 말 그대로 상상해 본다면 하지, 그러니까 다리를 말하겠죠. 네. 이 다리가 좀 불안해지는 뭐 그런 증상? 아, 다리 떨림? 뭐 네. 이런 거 아닐까요? 네,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하지에 특히 이제 가만히 있을 때, 자려고 아. 누워 있을 때 뭔가 불쾌한 느낌이 들고 다리를 막 움직여줘야지 개선되는 그런 특징적인 병이거든요.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경우가 보통은 이제 밤에 주무실 때니까요. 낮보다는 밤에 그리고 낮에도 가만히 있을 때 악화되는 게 특징입니다. 네. 교수님, 불쾌하다는 감각은 굉장히 다양한 표현일 수 있잖아요. 혹시 현장에서 진료를 보실 때 하지 불안 증후군으로 오시는 환자분들이 이 불쾌한 감각을 어떤 식으로 표현하시는지 이 부분도 네, 궁금하네요. 근데 사실 이게 환자분마다 언어가 다 달라서요. 그쵸? 근데 어떤 환자분은 예를 들면 오늘 왔다 가셨던 분은 벌레가 좀 막 기어가는 것 같아요. 혹은 저리저리해요. 아니면 설명 못 하겠는데 굉장히 불쾌해요, 불안해요, 뭐 이런 느낌들을 호소하시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도 이것 말고도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십니다. 네, 그렇군요. 김미정 교수님, 아까 렘 수면 행동장애 원인을 말씀하실 때요. 꼭 파킨슨병 때문이 아닐 수도 있으니 미리 불안해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하지 불안 증후군도 혹시 파킨슨병 말고 다른 원인 때문에 생길 수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철분 결핍, 말초신경병, 척수질환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킨슨병 환자가 하지 불안 증후군을 호소하더라도 이렇게 다른 원인들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다른 원인도 찾아봐야 합니다. 네, 이것도 다른 원인이 있을 수 있네요. 파킨슨병은 정말 알면 알수록 어려운 병인 것 같습니다. 뭐 딱 짚어서 이게 파킨슨병과 관련된 증상이다라고 말하기가 애매하잖아요. 저도 이런데 교수님들은 오죽하실까 싶습니다. 갑자기 교수님들께 감정이입이 되는 이런 순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다면 이것도 치료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른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런 원인들에 맞는 치료약을 처방해 볼 수 있습니다. 철분약을 함께 쓰기도 하고요. 도파민 효연제나 프레가발린이라고 하는 약을 써서 증상을 완화시키기도 합니다. 여러 발병 기전 중에 중추신경계 도파민도 관여를 하기 때문에 도파민 제제 혹은 도파민 효연제 이런 것들을 투여하면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수면 장애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혹시 또 남은 수면 장애가 있을까요? 네,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많이 잔다거나 혹은 잠을 못 잔다거나 불면증을 호소하거나 하는 증상들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도 렘 수면 행동 장애처럼 운동 증상 이전에 나타날 수는 있는데 렘 수면 행동 장애는 굉장히 특이한 증상이지만 불면증 혹은 너무 많이 자는 증상은 아주 특이한 증상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주 파킨슨병의 전구 증상으로서의 특징은 덜하지만 그래도 삶의 질에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파킨슨병의 비운동 증상 중 하나인 이 수면 장애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구독자분들께 잠을 더 잘 잘 수 있는 꿀팁 같은 게 있다면 몇 가지 이렇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몇 가지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커피나 녹차는 카페인이 들어가 있으므로 늦은 오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고 술도 잠을 자주 깨게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또 낮 시간에 충분히 햇볕을 잘 받아야 일주기 리듬이라고 하는 뇌 안에 있는 시계가 잘 돌아가요. 그리고 운동을 하면 잠을 더 잘 잘 수 있는 것은 모두들 잘 알고 계시죠?
단 너무 늦은 밤에 격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오히려 각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또 그 이외에도 낮잠을 줄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 못 잔 것을 보충하겠다고 낮에 많이 자게 되면 이런 것들이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몰아서 자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잠자는 환경 조성도 중요한데요. 침실 안에는 침대만 두고 TV는 거실에서 보다가 들어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졸리지 않는데 너무 일찍부터 불을 끄고 누워서 잠을 청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네, 근데 어떤 환자들은 이렇게 김아령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밖에서 TV 보고 침대에 누웠는데 잠이 잘 안 와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여쭤보면 누워서 핸드폰 해요? 이렇게 물어보면 누워서 핸드폰 하시고 그게 누워서 TV 보는 거랑 똑같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수면 위생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잘 기억이 안 나시면 인터넷에서 수면 위생 찾아서 내가 어떤 습관을 고쳐야 될지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저는 주말에 이렇게 몰아서 꿀잠 자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좋지 않다고 하니까 이제 고치도록 해야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가끔 너무 잠이 안 오면 약의 도움을 받아서 주무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괜찮을까요? 잠을 자게 하는 약들은 대부분 의존성이 있어요. 그리고 균형장애나 인지기능 저하도 또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피치 못할 상황에는 조심스럽게 약의 도움을 받는 것은 괜찮지만 되도록이면 제가 조금 전에 알려드린 수면 위생 기본적인 사항들을 최대한 지켜서 약은 적게 쓰는 것이 좋습니다. 네, 김미정 선생님께서도 조금 덧붙일 말씀 있으시다면 해주시죠. 네, 파킨슨병 환자분들이 밤에 잠을 잘 못 자는 이유를 생각해 보실 때 그냥 잠이 안 온다거나 수면이 잘 유지되지 않는 부분 외에 혹시 다른 문제는 없는지 생각을 또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운동 증상이 야간에 더 나빠지면서 몸이 많이 굳고 통증이 생겨서 잠을 잘 자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방광이 과민해지면서 소변이 자주 마려워서 화장실을 자주 왔다 갔다 하느라고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잠을 잘 못 자는 다른 이유가 없는지 확인을 해서 원인에 따라서 약물 조절을 하면 더 잠을 잘 자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파킨슨병과 관련이 있는 수면 장애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하면서 확실하게 기억하셔야죠. 저희가 친절하고 자상하잖아요. 한 장으로 캡처해 놓고 보실 수 있도록 요약 정리해봤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신경과 의사들이 전하는 친절하고 자상한 파킨슨병 이야기, 파킨슨 TV 시즌2. 오늘은 이렇게 파킨슨병의 수면과 관련된 증상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전에 한번 공부했었는데 또 다시 들으니까 새롭기도 하고 또 내가 혹시라는 생각에 걱정도 되기도 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들 렘 수면 행동 장애나 하지 불안 증후군이 있는 환자가 와서 저 파킨슨병 아닐까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주변 지인분들도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저희 남편이 가끔 제가 잠꼬대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세히 근데 들어보면 피곤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에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인분들께도 괜찮다고 안심시켜드리고 저도 나 피곤해서 그런 거야. 괜찮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면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저한테도 오신 분들 중에 렘 수면 행동 장애가 의심된다고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저희 병원 다른 과에 계신 교수님들께서 실제로 렘 수면 행동 장애를 진단을 해서 환자를 보내주신 적도 있었고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는 제가 검진을 해보니까 파킨슨 증상이 전혀 없어서 그냥 안심시켜 드린 적도 있었고, 또 어떤 분은 제가 검진해보니까 좀 의심이 들어서 파킨슨병 검사를 권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네, 이웅 교수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것만 있다고 무조건 파킨슨병은 아니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아령 교수님 말씀하신 사례처럼 증상이 있으면 나는 파킨슨병이야 하고 단정 지으시면 안 되고요. 저희한테 찾아오시면 저희가 잘 진찰하고 또 맞는지 아닌지 또 어떤 걸 조심해야 되는지 잘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들 덕분에 수면장애와 파킨슨병의 연관성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들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요. 어떠셨어요?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파킨슨 TV 시즌2
저에게는 첫 방송이라 많이 긴장이 됐었고요. 하지만 사회자분들께서 잘 이끌어 주셔가지고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도 환자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이어서 정말 보람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유튜브에 나오는 게 꿈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제가 먼저 꿈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네, 이웅 교수님도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사실 제가 장점으로 내세울 건 없는데 좋은 분들 모시는 거는 맞아요. 굉장히 좋은 능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두 분 모시고 너무 자세히 잘 알아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저희가 수면 장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파킨슨병과 관련된 수면 장애 이제 들으시고 나서 모든 것들이 나한테 일어나는 일 혹은 일어나지 않는 일 이렇게 칼처럼 나눠서 기억하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의심이 되면 물어보고 확인하는 절차를 꼭 거치시라. 매번 말씀 당부드리듯이 그런 것들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세 분의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대한 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가 함께하는 파킨슨 TV 시즌 2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